자, 그리고 IP ADDR. 이게 꺼졌구나. 이프업 다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트워크 스크립트에 제가 부트온을 안 해놔가지고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다 아시죠? 얘도 해줄게요. 워커. IP 업, if 업, EMP 0 일단 켜놓고 스크립트 수정하는 건 푸티로 들어가서 할게요. 자, 얘 IP 한번 보시면, 자, 제 거랑 똑같이 하시면 안 되는 거 이제 아시죠? 여러분들 IP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192.168.100.188. 자, 이건 윈도우에서 바로 접근 가능하죠? 윈도우랑 동등한 대우를 받는 거니까. 그래서 마스터부터 192.168.100.188 포트는 22번 원격 접속이니까. 자, 요것도 이제 들어가기 편하게 마스터라고 저장해 놓을게요. 됐죠? 일단 얘부터 접속합니다. 얘는 이제 내려주고, 두 번째 워커. 자, 얘도 IP ADDR로 확인해 보시면, 자, 얘는 10053. 푸티 하나 새로 열어가지고 저장해 줄게요. 저랑 똑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IP로 하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워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켜줄게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는 또 내려줄게요. 이번에는 이제 다 아시죠? 자, 그리고 수업 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도메인 네임을 등록을 할게요. 자, 이 여기서의 도메인 네임은, 그러니까 이 리눅스 안에서 사용되는, 통용되는 도메인 네임입니다. 아까 우리가 가비아에서 했던 거랑은 별개예요. 우리 머신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 IP가 이 이름으로 사용된다. 이 IP가 이 이름으로 사용된다. 근데 당연히 이 IP도 복사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일단 요거 수도 빔으로 들어오시고요. 자, 빔이 없어요. 설치를 좀 해줄게요. 아니면 그냥 VI로 할게요. VI로. VI는 이게 디폴트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를 밑에다가 여러분들 IP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192.168.100. 자, 저는 마스터 같은 경우는 188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로드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거 하시는 겁니다. 자, 저는 얘를 이제 마스터라는 이름으로 칭할 거고요. 이 IP를. 그다음 워커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얘가. 왜냐면 이제 둘이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워커는 요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나올게요. 자, 참고로 이거 굳이 이제 수도를 안 붙여도 되긴 하는데, 왜냐면 지금 루트잖아요. 원래 우리가 유저를 하나 만들고 유저로 해야 되는데, 이 작업 진행할 때 좀 이 민감한 설정 부분을 건들 게 좀 많아서 초반에 설정할 때만 우리가 루트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하셨으면 본인의 마스터와 워커의 IP를 잘 적어 주셨으면은 저장하고 나오신 다음에, 자, 원래 이제 이 핑이라는 명령어가 하나 있는데, 이게 네트워크를 한번 신호 쏴가지고 받아주는지 체크하는 기능이거든요. 자, 그래서 핑을 한번 보내볼게요. 핑 했을 때 제가 제 자신한테, 제 자신의 네트워크에 보내볼게요. 192.168.100.188이었잖아요. 마스터의 IP가 잘 가잖아요, 그죠? 이게 잘 가는 거예요, 지금. 안 가면 이게 멈춰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안 나오고.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제가 IP 대신 뭘로? 마스터라는 문자로 매핑을 해놨죠? 이렇게 했을 때도 잘 가는 거예요. IP 똑같은 거 보이시죠? 마스터, 이름 마스터인데 실제 IP는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IP로 다루기 귀찮으니까 문자로 대신 다루는 겁니다. 자, 워커에도 한번 보내볼게요. 워커는 얘죠, 얘죠. 자, 됐죠? 자, 반대로 워커에서 마스터로 보내볼까요? 자, 여러분, 마스터 이름 혹은 서비스를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죠. 얘한테는 우리가 마스터라는 것에 대한 매핑을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스터라는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 호스트 도메인 네임 등록하는지 아시겠죠? IP로 다루기 싫으니까, 문자로 다루고 싶으니까. 자, 그럼 당연히 얘도 IP에 대한 매핑을 해줘야겠죠? 서로 다른 컴퓨터잖아요. 그래서 워커에도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호스트 파일을 열어서, 여기에는 등록이 안 돼 있죠. 얘도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됐죠? 똑같이 한 거예요, 아까 마스터에서 했던 거랑. 그 다음에 이제 핑 마스터 하면 아까랑 다르게 잘 가죠. 이렇게 서로 IP 말고 이름으로 통신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둘이 이제 헷갈리죠? 이게 뭐가 워크고 뭐가 마스터인지 헷갈리죠? 근데 우리가
호스트 네임을 등록해 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요거 리스타트를 하면 다시 들어가세요. 리스타트가 없네요. 껐다가 뉴 해가지고 다시 들어오세요. 자, 마스터부터 들어갈게요. 그럼 이제 안 나오네? 안 나오네요? 자, 그럼 요걸로 해줄게요. 여기다 등록하면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네요. 자, 호스트 네임을 설정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마스터에서 K8S는 뺄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쿠버네티스라는 뜻인데 그냥 마스터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마스터 워크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스터에 요거 복사해서 넣어주시고요. 워커에 넣어주세요. 여러분 이거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저 지금 잘못 넣었어요. 얘가 마스터인데 지금 마스터에다가 이거 마스터 해주시고, 잠깐만 뭐야 이거. 아, 둘 다 마스터구나. 잠시만요. 자, 항상 요거 하실 때 내가 마스터에다 해야 되면은 IP로, 지금 구분이 안 되잖아요. IP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마스터 PC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요거를 해주세요. 잘못하면 헷갈립니다, 나중에. 그리고 얘는 확실히 53 워커인 거를 확인했고, 이렇게 해서 됐죠? 그러면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이제 끄고 마스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스터라고 나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얘도 껐다가 워커 다시 들어오면 돼요. 뭐지? 자, 이렇게 이제 구분되시죠? 여기가 마스터, 여기가 워커에서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름 나오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해야 되는 작업 따로 있고 여기서 해야 되는 작업이 따로 있거든요. 자, 됐으면, 자, 일단 우리가 이것도 이 작업을 해줘야 돼요. 서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방화벽이랑 셀리누스를 꺼주셔야 되거든요. 방화벽은 파이어월드인데 켜져 있잖아요. 꺼버리세요. 끄고 비활성화까지. 됐죠? 다 해주세요, 양쪽. 그리고 이거 set inputs, 요거는 이제 셀리누스라고 해서 리누스 보안 정책인데 이것도 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꺼주는 게 이게 일시적인 거거든요, 이 명령어는. 그래서 셀리누스를 영구적으로 끌려면은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 VIM 안 되시면 그냥 VI로 하시면 됩니다. VIM 대신. 들어가서 여기 인포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디저블로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를 바꿔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애초에 쿠버네티스가 나온 게 컨테이너 돌리려고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커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건 아까 해봤죠, 그죠? 자, 해서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조금 이제 생소한 개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음식 문서를 올려드리는 거는 의무인 것 같습니다. 이걸 사용하시든 안 하시든 음식 문서를 항상 올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Getting Start에서 Production Environment 이렇게 쭉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요거 보통은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설치할 때 공식 문서 보고 설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어려우면은 이거를 누군가 먼저 해서 한번 삭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자신의 블로그나 이런 데 남겨놨을 건데 그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네, 내가 제일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공식 문서 말고는 참고할 게 없으니까 공식 문서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하다. 자, 어쨌든 컨테이너 런타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개념을 잠깐만 소개를 드릴게요. 요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조를 한번 보세요. 도커라는 게 이렇게 컴퓨터가 있으면 PC가 있으면 애초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컨테이너를 올리죠. 컨테이너잖아요. 이 컨테이너라는 거는 사실상 이 운영체제의
특별한 기능을 이용해서 자원을 딱딱 나눠서 고립시켜서 사용하는 방법론이거든요. 여러분 도커가 없어도 리눅스만으로 이거 할 수가 있어요. 컨테이너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렵겠죠. 그걸 대신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뭐다? 도커 엔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설치하는 도커가 이 도커 엔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어떤 컨테이너, 도커에 관련된 이런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환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도커 엔진이죠. 실행 환경이라고 해서 실행 환경. 이걸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런타임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도커 엔진이라는 건 사실 뭐다? 컨테이너를 실행시켜주는 기술입니다. 기술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라는 게 있잖아요. 자동차라는 것은 엔진이 있고 엔진으로 바퀴를 굴려가지고 이게 나아가게 하는 거를 우리가 자동차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개념이 있고 실제 이 자동차를 이렇게 아반떼라는 자동차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랜저라는 자동차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둘 다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는데 얘는 좀 뭐 가격이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대신 안정감이 좀 떨어지고 얘는 가격이 좀 비싼 대신 뭐 안정감이 높고 주행 성능이 좋고 막 이런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약간 도커 엔진이라는 거는 이렇게 추상화된 내용이고 실제 이제 도커 엔진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도커가 그 중에 하나고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중에서 크리오라는 것도 있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중에서 컨테이너 D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도커를 설치하지 않아도 컨테이너 D, 크리오 이런 거 설치해도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 컨테이너를 돌릴 수 있어요. 얘네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도커라는 것은 하나의 이 자동차처럼 조금 아우르는 개념이고 이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는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아반떼가 자동차고 그랜저가 자동차잖아요. 두 개의 기능은 조금 다르겠지만 본질은 똑같죠. 자동차라는 본질은. 그러니까 도커, 크리오, 컨테이너 D 다 컨테이너를 돌리기 위한 기술인데 조금씩 그 기능이나 이런 게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데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도커는 제외를 했습니다. 도커는 제외를 했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둘 중에 하나예요. 크리오 아니면은 컨테이너 D. 그래서 우리는 이제 쿠버네티스가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 요걸로 할 거고요. 어쨌든 근데 우리가 컨테이너 이미지 만들고 컨테이너 만들고 하는 거는 실습을 우리가 보통 도커로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도커로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이미지 작업이나 컨테이너 작업은 도커로 할 건데 이렇게 우리가 만든 컨테이너를 관리할 때 필요한 도커 런타임은 컨테이너 D를 쓰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쿠버네티스가 도커를 안 써주니까 도커 역할을 똑같이 할 수 있는 다른 걸로 대체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설명은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다 나와요. 네, 여러분들이 보기 힘드실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엑기스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D 설치해 줄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출석 체크를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스냅샷 떠놓으세요. 이거 완료되시면 완료됐죠? 여기서 스냅샷 이렇게 떠주세요. 스냅샷
찍기. 컨테이너 뒤까지 설치한 거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도 스냅 다 뜨시고. 이렇게 스냅도 뜨시고 다음 시간에 여기서 이어서 할게요. 잠시만요. 교우님 오셨죠? 네, 자 스냅샷까지 다 뜨셨으면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안 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여기 그냥 따라 하시면 되니까.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